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었는데요. 현재 시각 12월 15일 오후 6시 3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올 한해 그렇지 않아도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연말 들어서 또 상당히 엄청난 이벤트들이 나타나면서 정말로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나중에 정말 길이 남을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랑 이번 주를 거치면서 이 한국 경제에 또 이 대한민국에 아주 큰 파도 하나 정도는 좀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일단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라는 것 자체가 역사에 참 아픔으로 남을 텐데, 어쨌든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결국 불확실성의 해소로 조금 인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금융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 미국 시장이 다소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코스피 코스닥이 2.7% 또 4.9%의 빠른 반등의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결국 주가의 레벨로만 보게 되면 그 긴급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망가졌고, 특히 지난주 월요일 날 탄핵소추안 1차가 그러니까 불발이 됐죠. 아예 표결로도 가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 월요일 날 충격을 받았었던 부분들을 빠르게 해소하면서 결국 시장 입장에서는 2차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주 초반 이후부터 빠르게 좀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가 2,500 가까이에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상당히 좀 가파른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떨어진 부분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 과하게 빠진 부분에 대한 살짝의 되돌림 정도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밸류에이션상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이 한국 주식시장은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PER로는 봤었을 때는 8배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그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는 0.85배 정도니까 사실상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주가가 좀 하락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약간의 호재라던가 모멘텀 내지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부분들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주식 시장이 하방은 좀 막아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 왔지 않나 싶고, 어쨌든 2차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큰 파도가 하나가 좀 지나간 듯한 이런 안도감들이 일단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굳이 큰 파도 하나가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내후 외환의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 트럼프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에는 결코 이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크기의 문제이냐이지, 파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 한국 경제 망망대해에 떠 있는 이 한국 경제에 언제든지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큰 파도 하나는 이제 지나갔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한국 경제는 F4라고 하는 경제 수장들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좀 적극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현실화 된다면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내년도 지금 야당 대표가 추경 가능성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내년 1월 달에도 금리 인하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계기들로 인해서 재정 및 통화 정책이 공격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는 다 쏙 빼고 그냥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 하나씩 살펴보면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다소 좀 조정의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가 조금 큰 폭의 조정들이 나타났고요. S&P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정의 폭이 크지 않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상승 기울기가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있고 기술적인 지표상에서 과열 여부를 나타내는 RSI 지표가 70 이상에서 조금 더 뻗어나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은 다소 단기적으로 과열에 대한 조정의 어떤 필요성들을 좀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지난주에 이제 가장 그 시장에서 이제 회자됐던 거는 요번 주 여러 가지 경제 이벤트 중에 지금 19일 날 우리나라 시간은 새벽에 예정이 되어 있는 12월 FOMC 회의인데요. 지금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현재 그 금리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일단 요번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은 뭐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내년도에 대한 예상이거든요. 현재 지난 9월 FOMC에서 점도표에서 얘기를 하기를 내년도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한 3.5 정도 수준을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일련의 지표들, 특히나 지난주에 발표했던 미국의 물가 지표들을 감안해 보면 과연 올해 12월까지는 금리 인하 할 수 있지만 내년도에 계획했던 4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겠냐,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인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F 선물 시장에서도 그 중간값을 봤었을 때는 지금 페드의 점도표상에서는 3.5가 상단인데 지금 예를 보시면 지금 3.75에서 4%의 기대치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시장에서도 내심 요번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가 돼서 4.75에서 4.5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 말에 가면 4.5의 상단이 4.0이니까 즉 두 차례 정도로밖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냐. 즉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좀 현격히 느려질 거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 페이지 2로 넘어간다. 그 이른바 보험성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올해 그 7월 달에 빅컷 해주고 그다음에 9월에 빅컷하고 11월에 25p, 12월에 25p에서 100bp 인하하는 이 보험성 금리 인하로 좀 빠르게 금리 인하 해주는 단계는 일단락되고 내년 이후부터는 조금 소극적인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달러화는 다시 좀 강해졌고 이러한 전망들을 가장 그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미 국채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를 보시면 어느새 4.4%까지 빠르게 올라왔는데 지금 지난번에 그 11월 중순에 4.5로 고점을 찍고 이게 한때 4.1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4.4로 올라왔거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금리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는데 지난주에 금리 상승 부분들은 물가지표 CPI랑 PPI, 특히 PPI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물가 감안해 봤었을 때 금리를 더 내리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 이제 이런 인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CPI 기준으로는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 탄력도가 상당히 좀 하반 경직성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물가지표 전망치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제가 지난달에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주에 11월 물가가 한 2.6 정도 지난달이랑 똑같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전망보다도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7 정도 나왔는데 얘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소수점으로 살펴보면 2.7%가 헤드라인 CPI로 나왔지만 사실은 2.74
87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서 살짝만 높아졌으면 2.75 정도가 나왔으면 지난달에 헤드라인 CPI가 2.7이 아니라 2.8이 됐을 거예요. 반올림 돼서. 근데 정확하게 2.75를 하회해서 지금 2.7로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생각보다 물가가 조금 더 지금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제 전망으로는 그 다음 달 그러니까 1월 중순에 발표되는 12월 물가도 한 2.7 정도 나올 것 같고 2.66이니까 반올림해서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조금 다시 낮아지다가 6월부터는 다시 좀 올라가는 그림이 지금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이 전망 이 물가에 대한 궤적은 그동안에 평균적으로 1, 2, 3, 4, 5, 6, 7 그 월에 계절적인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이라는 가정을 깔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거를 기본 전망으로 놓고 물가에 대한 상승 요인이 더 있는지 낮게 있는지 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는데 일단 과거의 월간 그 전월비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 평균적인 수준이 나와준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향후의 물가의 궤적은 내년까지 이런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한 4, 5월까지 좀 내려갔다가 다시 그 이후로 좀 올라온 모습이는데 요거는 기존의 물가 패턴이 이어진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관세에 대한 영향력 또 자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조금 더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또 반대로 뭐 유가가 하락을 한다던가 그동안 그 상당히 그 스티키하게 작용했던 이 집세라던가 이런 주거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얘가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일단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평균적인 물가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궤적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동안에는 그 특히나 2022년도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9.1%로 고점을 찍고 빠르게 떨어지는 과정,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지금 요번 12월까지 해서 50bp, 25bp, 25bp에서 지금 100bp를 낮춰줬는데 이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향해서 가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이제는 뭔가 좀 정체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동안의 100bp 금리 인하는 디스인플레이션 국면만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이하로 가려면 확실하게 이 물가 목표치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평균적인 물가 흐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흐름과 유사하게 내년도에 물가 흐름이 간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점도표는 9월 기준으로 내년도 4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지만 4차례가 아니라 2차례로 지금 줄어들 수 있죠. 이번 9월 FOMC, 이번 12월 FOMC에서 점도표가 내년도에 대한 금리 인하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금리 레벨도 지금 높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주시장도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예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금리는 사실은 12월 FOMC에서 설령 25bp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진짜로 이 점도표가 내년도 4차례 인하가 2차례 인하로 바뀐다고 한다면 이 꽤 하방 경직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전고점 뚫고 올라갈 정도는 아니겠지만 상당 기간 미국채 10년이 4%대에서 노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겠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이 뭐 PER로 보나 PBR로 보나 역사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인 반면에 미국 주가는 역사적으로 PER을 보나 PBR을 보나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미국 주식은 비싸다. 근데 모멘텀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가가 계속 뻗어나가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EPS가 높아지거나, 즉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미래 이익을 땡겨줘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미래 기업 이익이 땡겨지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EPS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지금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양반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 가서 타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15%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세가 이렇게 낮아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또 주가를 계속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가로 봤었을 때 일단은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금리와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좀 부담이 커진 상황인 것 같고, 이제 EPS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제 법인세 인하와 그다음에 이 트럼프의 정책이 가져올 이제 미국 경제의 어떤 호황,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업이 이게 얼마나 기여할 건지, 이제 요 부분들에 대한 대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는 이제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부담도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좀 우려하는 시각도 좀 많이 좀 생겨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밸류 현상에서는 싸긴 싸다. 싸긴 싼데, 아직은 뭐 상당히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다만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강도 높은 경기 부양에 정책을 유도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한국 주시장은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여전히 한국 시장에 대한 기회를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 정도이고요. 주식시장은.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채권은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한국 채권은 오히려 연저점을 경신할 정도로 지금 금리가 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10월, 11월 두 달 연속 금리 인하를 했고, 현재로서는 내년 1월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들 꽤 많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채권 시장이 최근에 좀 가파르게 금리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기회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레벨이 너무 낮아졌어. 지금 국고 3년이 2.5%, 10년이 2.67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기준금리 3.0이니까 설령 1월 달에 금리 인하 해도 2.75밖에 안 되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뭐 한국의 채권 금리가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지려고 지기도 현재로서는 조금 하방이 좀 막혀 보인다. 뭐 그렇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뭐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채권 쪽보다는 한국 주식 쪽이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 상에서의 메리트는 좀 높아진 거죠. 이제 과연 모멘텀이 주어질 건지 안 주어질지가 이제 좀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또 지금 BOJ 회의가 FOMC 바로 다음에 있어요. FOMC가 새벽에 우리나라 뭐 한 새벽 2시, 3시 정도에 발표가 되고 BOJ가 바로 오전에 있는데, 지난주에 보시면은 BOJ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바뀌면서 엔화가 좀 빠르게 약세로 지금 돌아가는 모습들을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달러 달러엔이 지금 153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일본 니케이 증시가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다시 좀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한국 시장도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엔화의 약세가 좀 이어지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뭐 요것도 그래도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변수들은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유가가 다시 조금 러시아산 우회로 이렇게 그림자 함대를 통해서 뭐 수출하는 부분들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지금 유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은 큰 영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 한번 좀 훑어드렸고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이벤트들만 마저 살펴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 건데, 일단 뭐
지금 굵직굵직한 거는 화요일 날 미국 11월 소매 판매, 그 다음에 19일 날 FOMC, BOJ, 그 다음에 금요일 날 PC 물가가 있습니다. PC 물가는 뭐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 조금 이제 정체되는 국면에 와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조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른바 인생지사 세옹지마 또는 전화위보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이제 기대를 한번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앞으로도 이 탄핵 그 소추가 이제 가결됐지만 헌재에서의 판결이 남아 있고 180일 이내에 그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90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뭐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제 불확실성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금융시장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 큰 파도가 한번 지나가는 거 정도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 작은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보내드렸고요. 일단은 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뭐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참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은 되게 냉정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그 혼란이 투자의 기회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월요일날 좀 주가 폭락하면서 조금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현금을 많이 비우고 다시 일부 국내 주식을 좀 편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1월 그 포트폴리오 얘기할 때 다시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일단은 뭐 오히려 그 불확실성 해소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국 경제와 대한민국에는 상당히 그 흑역사로 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투자의 기회를 살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좀 스터디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개인 방송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좀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내년 초에는 어떤 형태든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유료 전환, 그러니까 뭐 멤버십이죠. 뭐 이런 것, 그리고 또 컨텐츠의 어떤 변환,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제가 염두에 두고 좀 더 고민해 볼 테니까요. 고민해보고 결론이 나오는 대로 제가 연말 이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